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정답인 멜라니아라고 합니다. 저는 미리 자료집 공유 받으신 분들은 자료집 내용 그대로 따라갈 예정이어서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사진 몇 장으로 구성된 발표 자료 일단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교회 안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좀 보편 교회 차원에서 그런 여성들의 참여와 그런 좀 역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예수회의 사례를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이제 바티칸 차원에서 여성들의 참여나 역할이 아까 유영선 선생님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조금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11월 4일에 교황청 행정원 사무총장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성체회 소속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님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근데 이 역할은 이제 바티칸 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전통적으로는 주교님들이 맡았던 역할이고, 이제 수녀님께서는 이 역할을 맡게 된 최초의 여성이자 비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명 소식이 한국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연합뉴스에서 11월 5일에 최초로 또 깨진 유리천장, 교황 바티칸 행정 책임자의 첫 여성 임명, 이런 제목으로 소식이 보도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통신사의 기사를 받아 쓰는 언론들이 대부분 교황청의 유리천장이 깨졌다, 네, 이런 제목으로 관련 소식들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임명은 이제 뭐 지난 2월에 이번 주교 시노드 사무국장이 임명된 나탈리 베카르 수녀님이라던가 8월에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교황청 부서의 임시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알렉산드라 스메를리 수녀님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교황청 주요 요직에 여성이 임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사람의 임명 외에도 교회 안에 바티칸 안에 주요 직책들의 여성들을 등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월에는 교황청 경제를 책임지는 재무평의회에 6명의 여성 전문가가 발탁이 되기도 했고요. 또 바티칸 박물관장이라던가 교황청 외무차관 그리고 현재 그 미디어 부서의 부대변인 같은 직무도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티칸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메리카 매거진에서 소개한 기사인데요. 왼쪽부터 이제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님, 그리고 나탈리 베카르 수녀님,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얼마 전에 이제 바티칸 디캐스트리 폴 커뮤니케이션의 그 부국장으로 임명된 크리스틴 머레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 평신도이시고 오랫동안 바티칸 라디오 브라질에서 일해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의 식별과 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교황님의 의지가 바티칸의 리더십에 더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임명되는 방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런 아까 봤던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이것이 과연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유리천장의 비유 자체가 그게 이제 뭐 직장 내의 어떤 조직 내의 서열과 승진에 관한 은유이기 때문에 과연 교황청 안에서 성직자나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맡는 소임을 유리천장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음, 교황청 안에 몇몇 요직에 여성 전문가들과 또 수도자들이 역할을 맡는 것이 유리천장을 깼다고 보기에 충분한가? 아직은 그런 존재조차 뭔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는 감히 그거를 말할 수 없었던 바티칸에서도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걸 두드려 볼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 뭐 이런 고민도 저는 조금 됐었고요. 물론 이렇게 견고한 교회의 위계질서 속에서 교황청 주요 부서에 의사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맡는 직책에 여성의 임명이 이어지는 상황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톨릭 혁명 봄호에 기고했던 글을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예수회의 사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바티칸의 여성 전문가 발탁과 임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변화의 흐름이 교황청 차원에서만 그친다면 그 한계 또한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편교회의 모든 교구가 시노드 정신에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세계 주교 시노드 여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지역 교회 차원에서도 교환되고 또 특히 그동안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또 리더십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참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고 또 참여를 공식화하는 하나의 사례이자 도전으로 예수의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위원회 사례를 조금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는 2019년에 예수의 사회사도직 그 5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총회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몇 분 수사님들이 참여를 하셨고 200여 명 정도의 예수회 이제 전 세계 예수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당시에 뭐 각 광구의 예수회 사회사도직 위원장이라던가 혹은 센터장이라던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 당시에 그 여성 협력자들과 아루트로 소사 예수회 총장 신부님의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됐던 것이 이런 참여를 더 공식화하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3월 8일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총장 신부님께서 이 위원회의 설립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 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위원회의 목적은 전 세계 예수의 차원에서 여성들과 더 완전하게 협력하고 또 여성들을 예수의 사명의 일원으로 더 완전하게 포함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번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6명의 평신도 여성 그리고 3명의 예수회원 그리고 1명의 평신도 남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구를 대표해서 한국 예수회원이신 그 이근상 신부님이 이 위원회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는 3년 동안 보편 예수회 안에서 전 세계 예수회 차원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 그리고 책임을 아주 공식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함께 고민하고 3년 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종료될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아직 이 위원회 활동이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평가나 제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임명 소식과 함께 여러 이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던 분들의 인터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미국의 예수회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40년간 근무했던 어떤 흑인 여성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게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활동이 단지 그냥 예수의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차점을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성차별을 아주 공고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구조나 정책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교회의 가부장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이런 과정이 또 이런 우리 공동체를 분열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단결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남겼는데요. 또 이게 저는 좀 소사 총장 신부님이 이걸 발족을 발표하면서 발표했던 그 성명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당시에 이 과정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우리 모두의 화해와 정의의 사명에 깊이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교구 차원에서 막 시작한 그런 신호드 여정에 대한 기대나 좀 우려와도 그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또 듣고 대화하고 함께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다양성 안에 하나의 일치를 이뤄가는 과정, 또 성령의 인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에 더 깊이 헌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삶에 더 큰 활력을 얻는 여정이 우리가 걸어갈 그런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하나의 여담이지만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근상 신부님이 간단하게 나눠주신 이야기가 처음 이렇게 모여서 일단은 하나 놀랐던 게 자기가 참여했던 모든 예수의 회의 중에 가장 여성이 많은 회의여서 놀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앞으로 일정이나 그런 뭐 방법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잠깐만 우리 아직 서로를 모르잖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 더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하나의 충격이었고 아,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나가는 회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영감을 주는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어, 이게 이미 사실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영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저는 몇 가지 설문을 통해서 조금 유의 깊게 봤던 것은 교회 내 여성의 역할과 참여에 관한 그런 한계의 인식과 또 그에 따른 기대를 보면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또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진 그런 고유한 전문성을 교회 안에서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소개했듯이 이미 바티칸 레벨에서도 뭐 그런 재무 상태나 또 교황청의 재무원을 활동을 관장하는 그런 직책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뭐 재무나 자산 관리나 국제법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미 임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교황청 부서나 교황청 기관이나 바티칸 시국의 행정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앞서 소개했던 그 예수의 여성위원회의 사례에도 예수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필리핀, 콜롬비아, 벨기에 같은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회사도직, 영성사도직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예수의 사도직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오셨던 여성들이 이제는 이제 아주 공식적인 구조 아래서 권한을 위임받고 어떻게 남성 수도회의 촘촘한 구조와 조직 아래서 여성들이 공식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또 본격적인 식별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 기존의 사제들이 해왔지만 해당 분야에 더 깊은 전문성과 또 역량을 지닌 평신도들이 그런 일들을 함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일이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기대를 갖게 됐고요. 또 이런 과정 자체가 함께 그런 걷는 교회를 향한 여정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또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여정들을 일구어 가고 함께 걷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준비해왔던 의정부 교구 그런 평업의 여성 분과의 앞으로의 활동도 또 이런 가능성의 장들을 또 확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